네, 좋은 정보의 공격과 방어, 공방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분기의 시작입니다. 지금 또 새로운 시작인 만큼 시장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울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는 과연 공격 전략, 방어 전략 중에 어느 전략을 취해 주실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4월에 이런 파릇파릇한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네. 일단은 3월도 이제 끝이 났는데 사실 1분기에 뉴욕 증시를 보면 정말 뜻밖의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4월에는 워낙에 1월에, 2월에, 3월에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도 있었고 예상치 못했던 상승이었기 때문에 4월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다지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드디어 수익 열전에서 1등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177%의 수익률을 기록하셨다고요? 네. 네. 하여튼 뭐 이제 그 2월, 3월 두 달 동안 우리 그 머니투데이 그러니까 그 어드바이저 그 수익 열전이 있었는데요. AI까지 포함해서. 그래도 뭐 제가 운 좋게 우선 확정 지었습니다. 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응원 덕분에 생각하고요. 더 앞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할게요. 네, 이렇게 또 압도적으로 1위를 하셨네요. 저희 앞으로 2분기에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예, 뭐 제가 이제 그 1월 16일부터 좋은 정보에 이제 공방이 시작됐는데 그때 제가 첫 시간에 한 게 1월 효과를 노리자 그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계속 풀은 이어져 왔고 타이틀만 좀 바꿨죠. 1월 효과가 톡톡히 났고 또 1분기는 제가 분기 차트를 보면서 양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한 30% 정도 그냥 성장주 중심의 랠리가 펼쳐졌죠. 근데 이제 그건 지난 거고 4월 달에 상당히 좀 이제 좀 답답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지금 갈팡질팡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단 뭐 지난주 잠깐 리뷰해 보고요. 2분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뭐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 그 시장은 그야말로 성장주의 로테이션 장세가 계속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뭐 잘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OLED,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제 금요일 날은 우리 또 수장님께서 목요일 날 원전에 대해서 특별 브리핑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또 원전주 G2 파워가 그냥 제일 상승이 높았고 원전주를 비롯해서 성장주 로테이션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에서 수요일까지 그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방어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생각보다 미국 나스닥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죠. 근데 나스닥 차트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정고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을 때는 그 정고점을 더 강하게 돌파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데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어 모드를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2분기 한번 시장 전망을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잠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금융 리스크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뱅크, 그다음에 CS, 도이치 방크까지 이어진 일련의 그런 투자 은행들, 그것이 이제 주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궁금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각국 정부에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있고 또 뭐 뉴스 보게 되면 계속 M&A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원만히 해결될 것이다. 이미 주가는 선 반영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금리 그런 문제인데 이것은 이미 피크 아웃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하신 2분기 전략하고 유막 섹터는 뭐냐. 이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코스닥이 저점 대비 30%가 올랐다고 그랬죠. 지수만 봤을 때. 종목별로는 보통 뭐 수십 프로에서 수백 프로 오르는 종목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기조 효과가 감소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수 탄력도 둔화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 그래서 일단 전략은 중장기보다 우리가 가장 이득을 많이 취할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 언제냐면은 바로 1분기였거든요. 1분기 1월 달부터 기조효과에서 많이 올랐는데 이제 그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에 있으니까 스타카토로 단기 매매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섹터별로 보게 되면 1분기 상승폭이 컸던 2차 전지, 로봇, AI 이런 것들에서 이제 오를 때마다 좀 비중을 축소하는 그 전략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더 오른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코스닥 중수용주,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좀 그 시클리컬,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를 볼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상승장의 특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먼저 오르면 코스닥이 따라가고 코스닥이 가면 또 코스피가 오르고 소위 말해서 키 맞추기 상승이라는 게 특징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가 제일 못 올랐어요. 그러면 이미 감익되는 부분은 뭐 마이너스 66% 영업이익이 감소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저는 반응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조금 1월 달 1월 초부터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성장주를 보셔야 됩니다. 특히 락포 성장주. 그랬다면 2분기부터 약간 궤를 달리하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에너지, 조선, 철강, 화학 이런 그 경기 민감주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요. 4월 달이 그러니까 나스닥 틀리게 다우는요. 거기에 다 시클리컬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기 민감주. 4월 달 시세가 가장 좋았어요. 경험적으로. 그러면 코스피도 이제 우리가 서서히 그동안 덜 올랐고 관심에 둘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대기업 투자 또는 M&A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속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2분기를 전체적으로 보수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수가 좀 어느 정도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스타카토식으로 단기 매매가 유효할 것 같다 얘기 주시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로봇 섹터는 이제 비중을 차츰차츰 줄여서 수익을 실현할 때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경기 민감주를 봐야 된다 얘기 주셨어요. 제가 또 연초에 철강과 조선 쪽 브리핑 자주 했었거든요. 이제 이들의 시간이 돌아오는 것인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AS 통해서 수익률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공방 시간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들 42종목 중에서 39종목이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이 중에서 2차 목표가까지 달성한 종목이 27종목이나 됩니다. 네, 누적 수익률은 뭐 이제 말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네, 1000%를 훌쩍 넘은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한 종목씩 AS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월 16일에 얘기해 주셨던 JI테크는 지금 수익률이 고점 대비해서 75%를 넘었습니다. 60% 정도 익절 필요하고 이격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3월 2일에 얘기해 주셨던 카나리와 바이오, 거기다가 사마 알미늄까지 드디어 두 종목이 목표 주가가 100%를 훌쩍 넘은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이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익절하자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3월 16일 종목이었던 펜트론부터 차근차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종목 15,000원도 넘기면서 3차 목표가를 훌쩍 넘어섰네요. 네, 그때 제가 한 14,000원까지는 갈 네. 겁니다. 예, 네, 벌써 15,000원 슬쩍 넘었어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예, 당연히 일부 또 수익 실현 전략이 좋죠. 저는요, 남들이 안 볼 때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 잡는 것들을 좋아하고, 예, 그 다음에 또 많이 올랐을 때 막 이렇게 이슈화되고 그럴 때는 저항 세력이 되고자 저는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목적으로 계좌에는 수익이 쌓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노란톡에 나갑니다만은 여러분들께 그냥 수시로 이렇게 좋은 종목도 드리고 또 어떤 이슈화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AS 드리니까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펜토론 차트를 보실까요? 이격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르면 이격도가 벌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꺾이는 흐름의 보조지표가 빨간색은 이게 좀 과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LNF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날에 얘기 주셨던 종목이고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35%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은 3차 목표가를 또 얘기를 주셨는데 오늘 뭐 3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시는 건가요? IRA에 대해서 네. 구체적인 그 세부 지침이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수혜주가 한국을 볼 때 양극재를 보셔야 돼요. 양극재, 음극재는 그동안 이게 제외되는 거 어떻게인가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그걸 불식시켰습니다. 물론 그에 앞서서 주가는 상향해서 좀 움직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전히 살아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뭐 3월 16일이니까 자리를 볼게요. 이 자리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 그러니까 상한선의 눌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보니까 기관 외국인도 좀 매수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종목은 조금 욕심을 이제 더 내도 좋겠다. 그런데 뭐냐면은 35만 원까지는 목표가를 업하되 오르면 올릴수록 이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비중 축소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양면 전략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LNF가 양극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었는데 35만 원까지 목표 주가 올려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DXVX. 이 종목을 좀 유심히 지난주에 지켜봤었는데요. 이게 시초가부터 급등하면서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많은 분들께서 눈여겨보시다가 이거 놓쳤을 것 같아요. 네. 근데 2차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네, 그건 그러니까 맞죠. 제 수익에서 네. 까먹었어요. 네. 시가로 이제 제가 가격을 제발 낮게 주십시오. 그래도 시가로 이게 좀 방송에서 이제 네. 그걸 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2차 목표 달성하고 좀 아쉬움이 있지만 다시 한번 구간에 왔다. 이건 뭐 기업 내용은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다 그 지난번 설명드렸으니까 지금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양양은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저점만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위방으로 좀 많이 열려 있다. 이제 이거 지금 6,500원 여기 저항만 돌파하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6,900원 정도 나오고 그 다음 자리는 대략 한 7,900원, 8,000원까지 나오고 롱텀으로 보게 되면 긴 시간으로 보게 되면 제가 그때 이것을 연봉을 보여드렸거든요. 대략 한 뭐 만 원까지도 열려 있다. 이런 정도는 단계보다는 기업 내용이 이제 서서히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죽었다 살아난 기업이거든요. 쉽게 해서. 그러면 이런 것들 기회는 안목으로 보는 전략 좋다. 오늘 마이너스께서 다시 한번 관심을 두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이게 2차 목표가를 달성했지만 아쉽게도 시초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만족할 만한 수익은 아니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양은 황금 맥점 넘버 5라고 합니다. 재관심 구간에 들어와 있다 얘기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AS 맞춰보겠고요. 이번 주 종목 확인해 볼 텐데 첫 번째가 방어형인데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이거 셀업체들 좀 주목할 때가 된 건가요? 셀업체에서 가장 못 올랐고요. 네. 저는 못 오른 거 좋아하거든요. 이제 SK 이거 이노베이션을 새롭게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회사에서 발표한 게 시총의 10% 수준의 자기 주식을 매수하겠다 그 얘기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이제 환원이 되냐면 SK온 그런 SK온이 결국 그 배터리잖아요. 그걸로 해서 이제 지급하겠다. 결국 주주 환원 정책을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 회사는 최근에 한 3,700억 정도 신주 발행을 하는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회사가 그 업체가 어디냐면 사우디 국립은행 자회사 SNB 캐피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략 1,300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 테마 속에서 그때 세트를 가지고 투자해서 재미도 많이 보고 그런 것처럼 한번 우리가 그걸 한번 반복해서 삼을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제 본업도 괜찮아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유가가요. 서부 텍사스 중진으로 이렇게 72달러에서 서서히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적자였다면 정제 마진도 서서히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미국 헝가리 공장 가동이 업되고 2003년 이 배터리 매출이 한 14조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작년보다 한 2배 정도 매출이 증가할 거예요. 차트를 보실까요?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것도 양양원 패턴에서 포항의 음선인데요. 서서히 낮은 가격 주게 되면 뭐 리스크 크지 않고 한번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다. 저는 물론 시초가 기준이지만 한 17만 6천 원 정도 되면은 이게 200에선 바로 5일선이거든요. 이 정도 매수하시고 목표가 1차는 18만 8,300원, 2차는 19만 7,200원.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5% 10%를 기준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우스리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손절가는 15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SK이노베이션 하단의 자막 가격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방어형으로 오브젠 확인해 볼게요. 빠져나갈게요. 네. AI 마케팅 전문 기업입니다. AI도 이제 보게 되면 챗 GPT 같은 건 너무 이제 회자가 됐고 그러면 앞으로 AI를 볼 때는 뭐냐면 보안 쪽을 보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는 이제 마케팅도 AI가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AI 마케팅 전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이버 클라우드가 지분 한 8% 정도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작년 매출이 259억, 영업이익이 아직도 적자예요. 한 20억 정도 되는데 그 전년도는 한 31억 정도 마이너스였다. 그러면 서서히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 차트를 보실까요? 이것도 역시 양양 패턴이네요.
그래서 좀 윗방이 열려 있다 생각되고요. 한 49,000원에 매수하고 목표가 1차는 53,000원, 2차는 55,800원, 손절가는 4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오브젠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시장의 전략이 중요한 만큼 여전히 또 늘 하고 계신 거죠. 아침 선물 보따리 준비하셨다고요. 예, 8시 40분부터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노란톡에 참여하는 방법,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함께 4월의 새로운 한 주 시작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